네, 저는 CEO 프롬이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사회를 맡았습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에 다들 오시려고 고생들 정말 많으셨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자기소개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한번 이쪽에 주시고요. 가장 미남이신 분께 먼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성함하고 어떤 참가하게 되는 목적이라든지 회사 이름 이런 것들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10초에서 15초 정도만 짧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이름은 이승규이고요. 지금 예비 창업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찰 준비 중이었고 여기서 창업에 도움되는 이야기를 좀 좋은 얘기를 좀 들어보자 해서 이렇게 참가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재석이라고요. 네, 지금 홍익대학교 다니고 있으면서 학생 창업 준비하고 있고 이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방판이라는 회사에서 브랜드 컨설팅을 하고 있는 박준덕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팀브로드라는 방송 쪽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이진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스타트업에 관심 있어서 한번 참여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앞에부터 받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여진이고요. 웅진고에서 판매하고 있답니다.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성규라고요. 직장은 다니고요. 지금 창업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좀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앱개발스타 282 대표 이재성이라고 하고요. 창업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최근에 이제 일정 관련 SNS로 새롭게 런칭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인을 곧 설립할 예정인 IMQ의 대표 장현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이라고 합니다. CK용이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요. 스타트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외국과 국조 한 15년 정도 일했고요. 현재 지금 인터넷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선이라고 하고요. 학생 창업에 대해 생각이 있어서 여기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때 창업 한번 하고 말아먹은 뒤에 현재 본본고 중인 현장의 분위기를 다시 한번 느끼고 싶어서 휴가 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이름 박정우라고 하고요. 제가 정부 추적 기관에 20-30년 있었고 최근에 글로벌 기술 사업화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건물 1층 올라오실 때 제 사진 보셨을 겁니다. 노무법인 지음 이상현 노무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에 있는 이혁웅이라고 합니다. 조금 이따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중요한 이야기 들려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린LHR의 대표 컨설턴트인 김도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수직계 인사해 주시고요. 네. 예, 반갑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2월달에 졸업하는 김재영이라고 합니다. 저도 창업에 관심 있어서 한번 분위기를 느껴보고자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컬 웨어러블 구상하고 개발하고 있는 이제 웨어답 대표 김진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형 플러스의 호승근입니다. 저희 회사는 모바일 디바이스 보안과 모바일 앱 전문 개발 회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대학교 다니고 있는 스타트업에 관심 있는 학생 김민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비 창업자 최은하입니다. 현재 KU 창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아이템으로 창업 준비 중이고요.
지금 같이 일할 멤버를 구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어떤 아이템이신가요? 저는 현재 런포유라고 하는데요. 생활 편의 대행 서비스라는 개념의 어플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이군요. 네. 그럼 잠시 후에 또 소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인입니다. 저는 콘텐츠 플랫폼 스타트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에는 크라우드 펀딩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인디게임으로 스타트업 준비 중인 최성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영업 테크메트 브랜드 창업지 7개월 됐고요. 김태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실내공간 디자인 김도영이라고 하고요. AA 디자인 대표로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가지고 있고요. 창업에 관심 있었습니다. 박세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대학교 컴퓨터 보안과에 재학 중인 정래민이라고 합니다. 저도 창업도 동아리 조안으로서 많은 정보를 얻고 싶어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정강이라고 합니다. 저는 리소스 부분에서 한 20년을 일했고 지금 이번에 그 한국경제타워에서 아이디어가 선정이 돼가지고 내년부터 인큐베이팅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비저 헬프의 멘토로 이제 있고요. 그리고 저는 과거에 이제 언론에 좀 이렇게 있어가지고 현재 웹진을 좀 준비 중에 있어요. 내년에 선거도 있고 또 콘텐츠에 관심이 있으니까 혹시 콘텐츠 쪽에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회 참가자였던 이승주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업 준비 중인 황영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이제 임대 이모작이라고 그러는데, 이번에 이제 제2임대를 위해서 새로운 창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커스 에듀케이션의 팀을 맡고 있는 이정재입니다. 여기 온 거는 저와 다름을 느껴보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건물 2층에 입주해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회사 인사시스템 코리아 대표 김영기라고 하고요. 올해 제가 펜싱 SNS를 하나 개발했었는데 한 창업성장 자금을 좀 마련해 보려고 한 3번 정도 도전을 해서 서류 통과를 했었는데 이 PT에서 몇 퍼센트가 부족했는지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몇 퍼센트를 좀 채워보고자 이런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KJ넷의 배정탁이라고 하고요. 저희 회사는 지금 중국 관광객, 특히 외국 관광객인데 특히 중국 관광객들 대상으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련이 있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따가 저하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주 기자님 분들이네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산업용 자동화 검사 장비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송재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희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강원도 쪽에서 렌트카 쪽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필요하신 분은 언제나 연락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허자인이라고 하고요. 지금 3D 용합산업협회라는 정보산하단체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는 지금 3D 프린팅이나 가상현실, 증강현실 쪽으로 지금 업체들 많이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나중에 좋은 일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3D 프린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3D 아이템제 이균이라고 만나고 계시고 반갑습니다. 네, 아주 유명한 이균 대표님도 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에서 왔고요. 조래풍입니다. 펀딩에 관심이 많아서 사이트를 계시다가 이 모임을 발견하게 돼서 오늘 왔는데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뭐 새로운 걸 그냥 여러분들 뵙고 싶어서 어떤 곳인가 한번 참여해봤습니다. 제가 올 곳이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근호라고 합니다. 주식회사 더 포커스의 대표고요. 저희는 그 IoT 기반의 스마트 양식 시스템을 개발을 해가지고 시장에 내놨고요. 지금 여기 이 건물 204호에서 R&D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아까 말씀하셨는데 세종시 그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가 되어가지고 사업 전개는 세종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건물 804호에 입주해 있는 주식회사 단잡이 임정은 대표입니다. 저는 해외 글로벌 고인구직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프로그램 주관하고 있는 그 BGF 대표이사 최종표입니다. 이따가 이 행사 끝 순서에서 더 자세하게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 이쪽으로 좀. 네. 저희는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기훈 대표님 소개로 진행하고요. 대전에서 엔젤렛이라고 벤처 투자 업무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소개하는 자리인지 모를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말씀드리기 전에 창조를 나왔습니다. 처음 와가지고 이런 자리에 처음 일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늘 오신 분들 역시 정말 다양한 각계각층에서 오신 것 같고요. 이따 네트워크 시간에 서로 좀 얘기를 나누면 아주 좋은 시너지가 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희 이 행사를 관리하시는 김영민 대표님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가라지 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민입니다. 동시에 BGF 전략계획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3회 가라지 포럼을 하고 있는데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몇 분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갑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왔습니다. 지난번 2회 때는 학기 중이어서 성적으로 시험에 왔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굉장히 자존감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올 정도의 제자를 두고 있다면 저도 꽤 괜찮은 교수가 아닌가 그렇게 스스로 위로해 봅니다. 우리 가라지 포럼이 새로운 뭔가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이나 혹은 재기를 하시는 제2의 인생을 살아보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그런 팁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임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모임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연말 연시에 많은 모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제 우려를 털어내고 오늘 많은 분들이 오늘 여기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좋은 시간 갖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 교수님이시고요. 서울대 벤처경영 교수이시고 알바트로 인베스트먼트 대표이신 우리 이영민 교수님의 강의를 30분 정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밖으로 잘 안 나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씩 모임이나 이렇게 있어서 제가 이야기할 때 대체로 동질적인 분들이 계세요. 그죠? 학생이면 학생, 창업자면 창업자, 공무원이면 공무원인데 오늘 제가 와본 모임 중에서 가장 이질적인 분들이 많이 모인 사실은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죠? 거의 짬뽕 수준인데 학생분들도 계시고 예비 창업자, 창업자, 다시 제2의 창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사실 제가 이제 지금은 학교에 있지만 작년까지는 이제 벤처 캐피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창업 기업에 투자를 제가 한 20년 정도 했었고, 지금은 그게 아니고, 저는 리타이어 했습니다. 하고 학교로 이제 옮겼는데, 제가 이제 옮긴 이유가, 2014년도에 이제 서울대에서, 벤처 경영 전공이라고 생겼습니다. 그래서 입학 전공은 아니고 학부생들이 2학년 마치고 복수 전공을 요새 많이 선택하죠. 그래서 복수 전공 과정으로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이제 뭐 배우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생겼는데, 이제 저희가 그쪽에 담당하는 선생으로 지금 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워낙 다양한 분이 이제 오신다고 해서 지금 뭐 여기 학생분도 계신데, 주로 제가 지금까지는 올 한해는 이게 복수한 학부생들을 상대로 이야기하다가 뭐 연로하신 분도 있고 하니까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그죠? 당황스러운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창업을 하셨거나 창업에 어떤 관심이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까지는 사실은 창업 기업에 투자를 하는 입장에 있었고, 올해부터는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여러분들과 같은 사이드에서 보고 이야기를 하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물론 이제 후자는 짧지만 경험한 걸 가지고 실제로 이제 많은 스타트업들이 생기는데, 이 스타트업들이 투자자의 입맛이나 요구를 잘 몰라요.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업한 기업들은 왜 투자 받으려고 하죠? 돈이 없어서 그렇죠. 돈 많으면 아버지가 일거리면 투자를 받을 이유가 없죠.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돈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또 떨어질 게 걱정이 되니까 많이 일단 좀 확보를 해야지 버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명쾌해요. 기업이 투자를 받으려고 할 때는 이유는, 그 뒤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뭐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설비를 투자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지만 기본적으로 돈이 없어서 투자를 받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투자자는 왜 투자하려고 하죠? 기업이 돈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까?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회사에 투자를 하나요? 그렇진 않죠. 투자자는 거기에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 회사가 돈이 필요한지, 돈이 없는지,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큰 관심 사항이 아니에요. 투자자는 하나입니다. 투자를 해서 벌 수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사람과 투자를 받는 사람이 완전히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일단 돈이 급해, 그래서 받고 싶고, 투자를 하는 사람은 돈이 급한 그 사정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회사에 돈을 넣었을 때 나중에 이게 좋은 회사가 돼서 돈을 벌 수가 있느냐가 키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제 투자를 받기 위해서 투자자를 만날 때는 여러분들이 돈이 필요한 상황을 어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투자자는 항상 그런 회사를 만나는 거예요. 모든 회사가 다 돈이 필요한 회사잖아요. 만나는 회사가. 그러니까 왜 다른 데 돈을 투자하지 말고 우리 회사에 투자해야 되느냐를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우리 회사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벌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투자와 관련해서 기업들은 계속 이제 투자 받기 어렵다. 왜 이렇게 투자 받기 어렵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거꾸로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들 쪽에서는 투자를 할 만한 회사가 없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야, 왜 이렇게 투자할 만한 회사가 없지? 그 말은 뭐냐면, 투자해서 회사가 빨리 컸어, 돈을 벌어줄 만한 회사냐 에서 계속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받는 입장에서는 돈을 넣는 쪽의 생각이나 생리를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헛된 시간과 노력을 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손자등급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여기 보면은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죠. 그죠? 그래서 상대를 알면은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는 않습니다. 이길 수는 없어. 내가 약하면 못 이기죠. 그 대신 위태한 일은 발생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자를 만날 때는 투자자가 어떤지, 투자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뭘 원하는지를 알고 만나시면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자를 만날 단계가 아니다 싶으면 아예 안 만나시는 것도 좋아요. 괜히 쓸데없이 만나면은 시간만 이제 먹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회사가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 많잖아요. 지금 예비 창업자들. 근데 이제 창업을 하고 나면은 뭐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제 기획을 하고 출시를 하고 뭐 제품이면 양산을 할 거고 서비스면 본격적으로 이제 출시해서 퍼지고 하겠죠. 이런 성장 곡선을 그리는데 이때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투자자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창업을 처음 하고 나서는 사실은 투자자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창업 초기에 여러분들에게 투자하는 이 투자자는 흔히 말하는 러브먼이라고 하는 누굴까요? 엄마, 아버지, 친구, 형, 동생입니다. 그죠?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사업이 창대하리라고 생각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죠? 야, 이렇게 한다니까 야 그래 조금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의 돈이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사업에 투자를 받는다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왜냐면 이때는 사실은 그림밖에 없을 때잖아요. 그죠? 나 이거 할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이제 조금 지나면은 이제 그림이 나오죠. 대략 왕표가 나옵니다. 뭐 시제품이 나오거나 예를 들어 뭐 웹 서비스를 하면은 웹사이트가 나오고 앱이 나오고 하죠. 이런 단계가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외부의 투자를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보통 투자를 하는 돈을 이제 페이션트 머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엔젤 투자자들입니다. 개인들로 된 엔젤 투자자들이 이 페이션트 머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는 돈이죠.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붙었을까, 그죠?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이 엔젤 투자자가 굉장히 적어요. 양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벤처캐피탈이 1년에 한 1조 5천억 정도 대략 투자합니다. 1조 5천억에서 2조 정도. 그런데 엔젤 투자자가 투자하는 돈은 1년에 한 수백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엔젤 투자자가 투자하는 돈과 벤처캐피탈이 투자하는 돈의 규모가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국에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엔젤 투자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걸 일단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엔젤 투자자가 지금 한국에도 있고 그 엔젤 투자자를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통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때 이제 엔젤 투자가 되면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이 되고 방향성이 잡히면 그때 기관 투자자 돈이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벤처캐피탈입니다. 벤처캐피탈은 예를 들어 그림이 있는 단계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업을 전개해서 이게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를 판단할 정도가 됐을 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각각의 돈은 다 또 규모도 달라요. 그래서 뭐 엄마 아빠 돈이야 뭐 워낙 천차만별이겠지만 엔젤 투자자들 돈 같은 경우는 뭐 한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가끔씩 엔젤 투자자들이 모여서 몇 억 이렇게 이제 투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이런 기관 투자자 벤처캐피탈 돈 같은 경우는 거의 미니멈이 한 5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억에서 수십억, 뭐 100억까지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돈의 크기 때문에 이제 사실 이런 게 이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특히 이제 여기 학생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야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업을 예를 들어 창업을 하면은 크게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셔야 돼요. 하나가 뭐냐면 그냥 적절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을 할 건지 아니면 확 한번
베팅을 해서 대박을 내는 사업을 할 건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 적절하게 먹고 사는 사업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남의 돈을 안 받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비즈니스면 그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그런 회사가 계속 불러서 사실은 큰 회사가 되면은 가장 좋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특히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남의 돈을 전제로 일단 사업을 생각하는 거예요. 돈을 받아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런 사업 스타일이 자리 잡은 거는 우리나라에서 몇 년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 예를 들어 성공한 벤처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자기들이 먹고 사는 걸 벌면서 사업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용역하면서 1, 2년, 3, 4년을 버티다가 그러다가 자기 서비스나 제품이 나와서 회사가 커지고 그때 더 크기 위해서 이제 투자를 받고 했는데 최근에는 너무 처음부터 사실은 남의 돈이 없으면 사업을 생각을 못하는 구조로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아주 초기 기업에도 괜찮으면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요. 그런데 벤처 캐피탈이 이제 어떤 식으로 투자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은 훨씬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내 창업 투자 회사라든가 흔히 말하는 이제 벤처 캐피탈이라고 되어 있는 데들은 자기 돈으로 투자를 하기보다는 보통 이 펀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 전용 펀드를 만들어요. 그 펀드를 누가 돈을 내냐면 정부나 연금, 뭐 은행 같은 금융기관, 일반 법인들이 돈을 내서 펀드를 하나 만들어요. A라는 펀드를 하나 만들죠. 그럼 그 A라는 펀드를 가지고 이런 여러 기업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고 다시 회수를 하죠. 회수를 해서 이걸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펀드라는 수단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벤처 캐피탈을 만나면은 이 펀드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그 속성을 이해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실수를 그러니까 헛된 노력을 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은 규모가 사실은 굉장히 커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103개가 있어요. 상수사만 하더라도. 원래 한 10배 정도 더 늘었다고 합니다. 하고 2014년도에 1조 6천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됐는데 900개 회사에 투자가 됐습니다. 900개 회사에 투자가 되고 평균 투자가 한 18억 정도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큰 거는 한 55, 작은 거는 1억 이런 것도 있어요. 있고 주로 이제 투자하는 분야가 어디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IT 쪽, 그다음에 바이오, 의료, 뭐 영화 이런 쪽으로 쭉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투자하고 지금 이제 작년에 1조 6천억이 투자가 됐지만 실제로 작년에 아까 이제 펀드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새로 만들어진 펀드 규모는 2조 5천억입니다. 이렇게 펀드가 2조 5천억이 만들어지면 이건 뭐냐면 이제 이런 창업 기업이나 벤처 기업에 투자를 할 돈이 이제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는 투자가 조금 더 많이 됐겠죠. 이게 많이 만들어지면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이제 쭉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아마 더 늘어났을 겁니다. 그죠? 지금 현재 이제 그러면 이렇게 매년 투자를 해서 아직까지 기업에 투자된 상태로 있는 돈의 잔액이 얼마 정도가 되냐면 한 5조 정도가 됩니다. 5조 정도가 되고 현재까지 약 한 2014년까지 3,000개 정도의 벤처 기업에 투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많이 됐어요. 여러 기업들에게. 그죠? 미국도 비슷해요. 투자 분야는 IT나 바이오 우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산업에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하느냐는 사실은 이 벤처 캐피탈의 투자 방향에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면은 사실은 그 사람들이 별로 이제 관심을 안 가지죠.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 거니까 넘어가시죠. 근데 이제 이런 펀드로 하는 자금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좋은데 이 펀드 자금은 한시적인 자금입니다.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 투자를 받으면 몇 년 뒤에 돈을 빼간다는 뭐 그런 불안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펀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자자들이 돈을 넣고 몇 년 뒤에는 이 펀드를 다시 현금으로 나눠준다는 약속을 하고 만드는 자금이에요. 그게 짧게는 5년, 길면은 7, 8년, 10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펀드를 운영하는 벤처캐피탈은 이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무조건 돈을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출자자들한테. 그때 예를 들어 기업의 벤처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식을 주나? 주식 안 받습니다. 돈을 줘야 돼요. 자기 돈으로라도 배워서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처캐피탈은 투자를 하면은 일정 기간 뒤에는 반드시 그 돈이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게 벤처캐피탈이 회사를 투자할 때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의 벤처 기업들이 몇만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이 한 1% 정도가 됩니다. 1%.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벤처캐피탈이 그 기업에 투자를 할 때는 대부분 코스닥에 상장을 예상을 하고 투자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상장할 확률은 굉장히 작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창업을 하는데 너무너무 아이템이 좋아서 벤처캐피탈에 투자를 받고 싶다면 지금까지 창업한 다음에 코스닥 상장에 소요된 시간이 2013년에는 12년이 걸렸어요. 2005년에는 9년이 걸렸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동시대에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창업을 했을지 예를 들어 수천 개의 기업이 창업을 했죠. 그 중에 한 10년 뒤에 잘된 기업들이 있겠죠. 그 회사들이 상장을 하는 겁니다. 그 회사가 걸린 시간이 예를 들어 12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은 이까지 못 간 회사들이 거의 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벤처캐피탈 펀드 기간이 5년, 7년, 8년인데 여러분들이 처음 창업하는 회사예요. 여기 투자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아무리 잘해도 한 10년이 걸리는데 펀드 기간은 벌써 그 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투자를 받을 때 상장을 전제로 벤처캐피탈도 투자를 가능합니다. 매각을 중간에 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열어줘야 됩니다. 그 뒤에 제가 약간 말씀드리고. 그래서 벤처캐피탈이 이제 투자하는 기업이 사실 굉장히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필요 조건이 뭐냐면 여러분들 사업 자체가 굉장히 빨리 성장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창업하는 상태라면은 원하고 싶은 거는 남의 돈 안 받고 꾸준히 성장하면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회사가 좋다고 했죠. 그런 회사는 투자 안 합니다. 왜냐하면 투자해도 빠질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벤처캐피탈은 넣어서 확 크거나 안 그러면 죽거나 이런 유의 회사에 이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사업이 그런 사업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벤처캐피탈을 만나는 게 좋고 그게 아니고 야 나는 그렇게 막 도박하듯이 사업하고 싶은 생각 없고 꾸준하게 벌어서 천천히 성장하고 싶다 그러면 벤처캐피탈을 만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빠른 성장이 필요한 이유 자체가 이제 벤처캐피탈을 투자한 다음에 몇 년 있다가 빼야 되는데 성장이 안 바르면 그런 방법이 안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 상장하는 게 이제 최종 목표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상장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의 매출이나 이익이 늘 거라는 생각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방법으로도 투자금을 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사실은 이런 게 별로 없었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한 10년 전에 투자하고 이럴 때는 창업자하고 투자자가 야 우리 그 생각대로 잘 안 되면 회사 팔자 이런 계약을 안 맺었어요. 근데 요새는 맺는 비율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벤처캐피탈에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 회사에 투자를 할 때 야 예를 들어 3년 5년 뒤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실적이 안 나오고 별 답이 없으면 창업자 주식하고 벤처캐피탈에 투자한 주식하고 묶어서 이 회사를 간다. 이거를 아예 사인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나는 이 회사가 나의 분신인데
못하겠다 하면 여러분은 투자를 안 받으십니다. 받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사실은 이제 뭐 사람의 문제긴 한데 기본적으로 벤처 캐피탈이 사람을 보고 투자하는데 크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파트너십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한다는 거는 이제 지분을 가지는 거고 지분 가지는 건 주주가 되는 거죠. 근데 주주인데 사실은 대주주는 아닙니다. 대주주는 창업자니까. 그런데 대주주가 지멋대로 할 것 같아 그러면 벤처 캐피탈은 회사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도 투자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투자한 다음에 엄청나게 애먹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서로 이야기가 통하고 협조적일 수 있는 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사실은 제일 결정적인 거죠. 빠져나올 구멍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부터 벤처 캐피탈은 이 회사에 어떻게 투자금을 빼지? 이 방법을 생각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유치하는 쪽에서는 벤처 캐피탈의 자금을 뺄 방법을 제시를 해줘야 돼요. 상장을 하겠다. 상장이 안 되면 지분을 매각을 해서 하겠다. 안 그러면 이거저거 다 안 되면 우리 아버지가 이건이니까 아버지 돈으로 내가 이 주식 사줄게. 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해야지만 벤처 캐피탈 투자를 해요. 만약에 그걸 제시 안 해도 투자할 정도라면 여러분 회사는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겠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대박 되겠다. 망할 확률은 있겠지만 잘하면 진짜 괜찮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투자를 하겠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투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같이 투자자하고 이제 이야기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벤처 캐피탈이 투자하는 회사 특징을 보면 이겁니다. 일단은 인력이 사실은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벤처 캐피탈이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빨리 성장하는 회사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시장 자체가 빨리 성장하는 시장이어야죠. 뭐 예를 들어 지금 벽돌 공장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벽돌 쓰는 시장이 얼마나 성장하겠어요, 그죠? 섬유 시장, 의류 시장 이런 시장들은 보통 정체된 시장이잖아요. 그런 데는 가끔씩 투자를 하긴 해요. 워낙 예를 들어 경쟁력이 있는 회사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런 시장에는 투자해서 회사가 빨리 성장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시장 자체가 확 크는 그 산업에 있는 회사에 주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모델 이런 거 나오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사업은, 창업은 이 세 가지입니다. 무엇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다 전부예요. 전부인데, 많은 창업자들이 어디에 신경을 쓰냐면, 여기에 신경을 씁니다, 여기에. 다 사업 아이디어 죽이는 거 없나? 아이템 괜찮은 거 없나? 여기에 신경을 쓰는데, 사실 이거는 개뿔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업 아이디어나 사업 아이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아이템, 예를 들어 그런 아이템들이 있으면 그것만으로 승부를 걸 확률은 0%입니다. 모든 여러분들 생각하는 아주 기발한 사업 아이템 다 누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하고 있어요. 아니면 안 하고 있으면 하다가 다 망했어요. 근데 여기에 너무 신경을 써요. 여기에.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런 사업 아이템이나 아이디어들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성공한 회사들을 한번 봅시다.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구글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네이버도 있고 넥슨도 있고 휴맥스도 있고 다 하잖아요. 그럼 그 회사들이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 회사들이 이게 죽여서 됐느냐? 아니었습니다. 그때도 수많은 경쟁자들이 다 있었어요. 다른 거는 이겁니다. 그걸 누가 했고 어떻게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실 때는 이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고 투자자가 보는 것도 사실은 이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티켓
포켓몬스터 같은 이 소셜 쇼핑 있잖아요. 그죠? 그거 지금 미국에서 다 뺏겨왔잖아요. 그래서 T1이나 이런 게 나왔을 때 우리나라에 많을 때는 한 100개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그 회사들이. 100개 정도가 나왔는데 지금 다 죽었죠. 다 죽고 한 3개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게 외국에서 뺏겨오든 혹은 자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생겨나더라도 그 당시에 그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수십 개들이 다 있어요. 근데 거기서 누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회사가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도 이걸 봅니다. 누가 하느냐? 요걸 누가 하느냐? 보통 이제 저희들이 투자를 할 때 보면은 예를 들어 뭐 어떤 아이템을 들고 오잖아요. 창업한 그 회사가 오면은 그 아이템이 안 본 아이템은 사실 거의 없어요. 옛날에 본 아이템이라든가 내가 알고 있는 회사가 하고 있는 거라든가 혹은 동시에 막 들어옵니다. 막 인기 있고 이런 아이템은 어제 어떤 회사가 이거 하겠다고 왔는데 오늘 또 이 회사가 가지고 와요. 그러면 차이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누가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나는 그럼 이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이냐. 우리 팀들은 이걸 잘할 수 있는 팀이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얼마나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요거 좋아서 뭐 이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성공한다? 그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실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소셜 쇼핑들이 쫙 있었지만 그 차이가 막 시간이 지나면서 앞에 가고 뒤에 떨어지고 하는 차이가 생긴 거는 이 부분이 많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 부분을 잘 모르겠죠. 왜냐면 그건 앞으로 벌어질 일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투자자가 보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누구냐? 여러분들이 투자자를 만나서 야 투자를 해달라 그러면 투자자가 톡으로 묻는 질문 딱 하나입니다. 너 누구냐? 너희 팀들 도대체 누구냐? 너희들에게 돈을 줄만하냐?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공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벤처 기업들 중에서 처음에 우리 이거 하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이 성공해서 성장한 회사는 별로 없습니다. 한 10%, 20% 정도는 됩니다. 예를 들어 뭐 네이버 정도가 그 정도예요. 처음부터 검색을 해서 계속 검색어로 이끌어 나갔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저기 요새 제일 뭐 돈 많이 번 사람 누굽니까? 뭐 넥슨, 뭐 NC소프트, 다음 이런 데는 다 자기 메인 비즈니스가 첫 번째 사업이 아니었어요. 다 옛날에 홈페이지 용역하던 회사들입니다. 그걸 하면서 계속 각자 다른 사업을 여러 개를 시도했었고 그 중에 하나, 두 개씩이 이제 터진 겁니다. 어느 분이 뭐 그때 프레젠테이션 하다가 떨어졌다고 했는데 정부사업 하다가 프레젠테이션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기회가 있어서 우리 회사를 소개할 때 거기서 벅벅대고 이러면 속에 아무리 천금이 들어가 있어도 인정을 못 받겠죠. 몇 시간 연습해서 쫙쫙쫙 부드럽게 나오면은 왜 사람이 투자하고 왔을 때는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자체를 거기에 조금 맞춰 나가실 필요는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VC 쪽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제일 큽니다. 그죠? 크고 투자의 입장, 그러니까 요 네 가지는 투자를 받든 안 받든 사업 자체가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투자자는 하나를 더 보죠. 요겁니다. 니네 회사 다 좋아. 다 좋은데 그런데 우리가 투자하기에 적합한 회사냐? 투자하기에 입맛이 맞는 회사냐고 봅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라도 이게 아니면 투자자들은 투자를 안 합니다. 여러분 회사가 나빠서 투자를 하는데 나빠서 투자를 안 한다기보다는 자기들하고 안 맞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요새 이제 벤처캐피탈 물론 이제 그 엔젤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인 트렌드가 뭐냐면
초기 기업에 투자를 많이 해요. 예전보다. 한 2, 3년 전보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그 펀드의 많은 부분이 초기 기업에 투자를 하기 위한 전용 펀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창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회가 예전보다는 많이 열렸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대신 초기 기업에 투자를 하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힘든 게 뭐냐면 이게 잘게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100억짜리 펀드 가지고 있는데 20억씩 투자하면 5개 회사만 투자하면 되잖아. 그죠? 근데 1억씩 투자하면 몇 개가 됩니까? 100개를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쳐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 기업에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뭘 하냐면 집중적으로 그냥 때려버립니다. 초기 기업 예를 들어 100개를 때리는 게 아니고 100개를 투자하지 않고 그 중에 10개를 뽑아서 10개에 10억씩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 그 대신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훨씬 더 그 기업하고 붙어서 같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 필요한 부분도 많이 도와주고 혹은 그 기업에 간섭도 많이 해요. 야, 이렇게 하지 마라. 뭐 저렇게 해라. 이런 간섭도 많이 하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 이제 같이 고민해야 되고, 특히 초기 기업은 무조건 뭐 상장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M&A를 한다든가 합병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계속 창업자하고 투자자가 같이 이야기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뭐 이거는 나중에 저기 프린트해서 주시죠. 필요하신 분한테. 그죠? 굳이 뭐 안 찍으셔도 됩니다. 힘들게. 비밀도 아니고 뭐 이런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 필요하라고 제가 이제 해놓은 거고. 그런데 이제 VC나 엔젤 투자자 외부에서 투자를 받는 게 과연 좋기만 하냐 이거죠.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쁜 점이 생각보다 많아요. 좋은 거는 내가 돈이 없는데 돈을 주니까 제일 좋죠. 그죠? 그리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한 사실 지원도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가 굉장히 급격하게 사실은 성장하는 스타일의 회사일 것 같아.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투자를 받는 게 좋습니다. 급격하게 성장이 필요할 때 발생하는 문제들이라든가 도움들을 벤처캐피탈에서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벤처캐피탈이나 엔젤 투자한테 투자를 받으면 이거 자체가 굉장히 시간도 걸리고 복잡하고 돈도 듭니다.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건 뭐냐면 누군가가 내가 만든 회사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지분을 가져가는 거고, 그 말은 그 회사에 대한 여러분들의 지배력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내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100%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오늘 100원 벌었으면 뭐 직원들한테 다 100원 줘도 되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투자자가 들어오면 그게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지배력이 줄어든다는 게 사실은 창업자 입장에서는 가장 큰 이제 단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내가 창업하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일하고 내가 마음대로 회사를 만들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투자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투자를 피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엑시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창업자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의무도 부과가 되고 복잡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고민을 하실 때는 내가 과연 이런 장점과 단점 중에 그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제가 짧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혹시 뭐 한두 개 정도 질문을 제가 궁금한 거 있으면 받고, 아니면은 여기 나중에 제 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습니까? 투자와 관련해서. 정부 공모전이나 경쟁 대회에서 입상을 했을 때 좀더 가산점이 좀 주어질까요? 뭐 나쁘진 않죠. 나쁘진 않은데 그 자체가 투자를 뭐 할만하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뭐 우리가 나온 기업들 중에서 그냥 야 누가 그나마 나으냐를 이렇게 이제 고르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제 벤처캐피탈에서 그 직접 투자하는 투자 심사학들이 많이 참여하거든요. 참여하는데 뭐 그게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뭐 딱히 플러스는 되지 않아요. 네. 저희 그 초기 기업 같으면 두 가지 질문 하겠는데 보통 이제 뭐 창업하시는 분들 제일 그 곤란한 이해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초기 기업은 어떤 평가를 좀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요. 그다음에 엔젤이나 뭐 VC가 만일에 그 매출도 없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 가치를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가 하나고요. 두 번째는 만일에 이제 지분 참여를 하게 되면 그런 어떤 뭐 이 자기네들 그 평가를 해서 이제 얼마 정도를 그 지분이 얼마 정도를 보통 1차에 투입할 수 있는지 통상적으로 두 가지 정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초기 기업은 사실 평가하기 어렵죠. 초기 기업 아니라도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 뭐 성장 주식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하루에 뭐 30%씩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기업 가치가 하루에 아래 위로 60%까지 아닙니까? 그래서 60%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상장사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럴 수가 있는데 초기 기업은 더 하죠. 그래서 초기 기업은 평가하는 방법이 따로 좀 있는데 룰로 정해진 게 아니고 이제 경험상 이렇게 된 게 있어요. 제 수업을 들으면 되는데 나중에 메일을 주시면 제가 그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그리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감입니다. 감이라는 것은 뭐냐면 근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감으로 접근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 A라는 초기 기업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얼마 가치로 투자를 할까를 결정할 때 이 회사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투자자로서 이 회사에 투자했을 때 이 회사가 어떤 상태가 되는 걸 목표로 한다는 게 있겠죠. 그죠? 그리고 그 기간도 대략 있을 거고 그때 목표가 되는 가치는 우리가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어느 정도가 되고 이익이 어느 정도가 되는 이런 사업을 하는 회사가 될 거라는 목표는 있죠.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역산을 하면서 우리가 중간에 디스카운트를 좀 해줘요. 왜냐하면 그 목표를 다 달성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디스카운트 해주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통 하여튼 초기 기업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벤처캐피탈이나 엔젤 투자자들이 초기 기업에 들어갈 때 얼마 정도 들어가냐면 지금 예를 들어 막 생겨서 막 뭔가를 개발하는 회사들이 있죠. 근데 사람들이 괜찮아. 그래서 투자자들이 야 우리 투자할게 이렇게 합니다. 그런 회사는 보통 한 1억 정도 투자를 하게 되면은 한 20%에서 30% 투자자가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전체 회사가 한 4억 정도 되는 거죠. 그죠? 4억 가치로 치고 창업자가 3억, 투자자가 1억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지나서 어느 정도 이제 제품이 나오고 이런 회사들은 특히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뭐 예를 들어 앱이나 웹이나 이런 거 관련되는 거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회사는 제품이 나오고 하면은 뭐 한 기업가치 한 10억 정도 이렇게 쳐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가치 판단하기가 굉장히 쉬웠어요. 왜냐면 이제 설비 자산도 다 있고 투자 스케줄도 있고 대략 생산이 어떠면 매출이 어떻게 잡히잖아요. 잡히는데 지금 예를 들어 스타트업에서 자 앱을 만드는 회사가 10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회사들이 1년 뒤에 어디로 튈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튀는 방향이 너무 제각각이에요. 그 중에 7개는 사라질 거고 그 중에 한 2개는 뭐 꾸역꾸역 그냥 버틸 거고 하나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반응을 얻을 수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죠?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은 예전보다는 더 그런 이제 초기 기업에 투자했을 때 지분 비율을 얼마를 가져가냐 이런 거에 대한 좀 정해진 룰은 더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많이 달라지고 최근에는 이제 그런 초기 기업의 스타트업에 투자가 조금 더 많아지고 있는데 투자를 받거나
아예 못 받거나 나눠지는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4억 5억짜리 기업 가치로 투자를 1억 하는 것보다는 50억, 100억 가치로 투자를 10억 이렇게 하는 한두 개의 회사에 집중적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그 벤처캐피탈이나 엔젤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회사들 저기 가끔 리스트 나오죠. 뭐 플래텀이나 이런 인터넷 소스들 쭉 보면 나옵니다. 거기에서 특징 중에 하나가 개떼처럼 몰린다는 거예요. 한 회사 투자할 때 여러 회사들이 쫙 들어갑니다. 돈도 몇십억씩 몰려서 100억, 200억 이렇게 몰려버려요. 그래서 그게 쭉 흩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회사는 투자를 받거나 받지 못하거나 딱 이렇게 나누는 거지, 나는 조금 싸게 받을게. 이게 요새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엔젤 부분에서 굉장히 좀 안 좋은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엔젤협회 고영환 회장님한테 좀 물어보고 있는데, 그게 블랙 엔젤이더라고요. 이 블랙 엔젤을 잘못하면 여기 있는 분들 블랙 엔젤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다 뺏긴다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구별을, 그 아까 플랫폼 들어가가지고 쭉 봤는데 그 기업이 있어요. 있죠. 근데 그렇다고 이 사람이 블랙 엔젤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어렵죠. 네, 모릅니다. 또 지난번에 저 브리티스톤이라고 아시죠? 예. 그 사다리 콘테스트에서 창조 경제 박람회 가서 상의도 해보고 그랬는데, 굉장히 뭐 돈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이 돈 받는 과정에서 잘못 만나게 되면 저처럼 아주 굉장히 좀 힘들고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일단은 받는 것 자체가 일단 축복이죠. 받기 어려운데 뭐 그나마 받았으니까 축복이고, 블랙 엔젤이 이제 스타트업 걱정하듯이 엔젤 투자자들을 만나면은 블랙 스타트업을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업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이거 사실은 학생들한테 하는 말인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을 감히 드려도 될까 모르겠지만 똑같이 내가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무식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전문가지, 기업의 경영이나 회사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대해서 무식하잖아요. 당연히 유식할 수가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어떤 조직에서 한 직무를 맡는 사람이면 괜찮아요. 그것만 알면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창업을 하고 그 다음에 창업자로서 여러분들이 하시려면 나머지를 모르시면 이제 블랙 엔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내가 엔지니어라서 창업을 하시잖아요. 실제로 그런 사례 많습니다. 제가 투자하신 분도 그렇고 코스닥에 상장을 해서 2천억, 3천억 정도까지의 회사가 됐었습니다. 그분이 상장하고 나서 5년인가 6년 뒤에 우여곡절을 겪다가 지분을 매각했는데 최종적으로 손에 쥔 게 3억이었어요. 근데 그게 그 회사 CFO 재무회계를 담당하는 친구 말만 믿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가더라도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자가 되시려면 최소한의 인사나 재무나 회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가 있을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깊이 안 하셔도 되지만 완전히 나는 이거 모르니까 알아서 해라 할 정도가 되면 보통 그런 사고가 납니다. 블랙 엔젤도 마찬가지예요. 블랙 엔젤도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경영의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경험이 있으시면은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내가 하는 일에만 전문가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창업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엔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대략 감이 오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걸 잘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이제 죽었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제 이런 자리에 오는 것도 여기 이제 다양한 분들을 만나시잖아요. 만나는 것도 사실은 하나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스타트업들을 위해서 온라인이나 이런 쪽에 기본적인 경영과 관련된 그런 강좌들이 좀 있습니다. 무료 강좌들이 좀 꽤 있어요. 그런 거 시간 되실 때마다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판별을 할 수 있는 눈이 좀 생기죠. 근데 그걸 안 보고 내가 뭐 예를 들어 20, 30년 동안 나는 한 길로 전문가로 온 분들은 굉장히 생소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약간 다른 얘기가 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어떻게 우리가 공부할 그때 제품이 딱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제 대부분 그 제품을 낸 CEO들은 잘 보면 사실 그 VC나 엔젤들도 이제 발표한 거 딱 3분 보고 투자한 거의 없잖아요. 이미 제 관계를 6개월, 1년간 다 알아봤던 사람들인데 이제 그 중에서 한 이름에 있는 VC가 난 이 회사한테 3억을 투자할 거야 라고 해서 어떤 가치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CEO는 좀 곤란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엔젤이 투자하는 금액은 이제 많아 1억에 3억인데 VC가 3억을 불러버리니까 그게 어떤 기준점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관계가 된 엔젤들은 어떻게 받아야 될 건지 사실 약간 멘붕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기업의 제품을 냈는데 유명한 VC가 3억을 불렀다. 그럼 이 CEO는 어떤 식으로 투자를 받는 게 옳은 건지, 그러니까 엔젤을 받고 VC를 받지 않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같이 어떻게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지, 거기 좀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럼 구체적인 상황을 뭐 봐야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이제 투자를 그런 식으로 할 때 회사 입장에서는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돈이 얼마나 필요한가. 필요의 정도와 필요한 금액 정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만약에 약하다면은 마음에 안 들면 거절하면 되죠. 근데 내가 예를 들어 절실히 하는 거야. 예를 들어 3억이라고 불렀는데 야 이거 앞뒤 안 가리고 지금 이 3억 못 받으면 문 닫는다. 그럼 당연히 받아야 되잖아. 사실은 그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고 예를 들어 이제 엔젤과 예를 들어 벤처캐피탈이 뭐 동시에 이야기가 하고 엔젤부터 먼저 받고 벤처캐피탈 받고 싶은데 벤처캐피탈 야 그러면 우리 투자 안 할래 그러고 하잖아요. 그거는 투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일에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저 이쁜 애 하나 있어가지고 쟤하고 데이트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더 이쁜 애가 야 그때 나하고 만나자 이러면 멘붕 오잖아요. 그죠? 어차피 선택은 문제인데 절실함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딱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재무라든가 기업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하시라는 게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알아야지 예를 들어 투자자를 만날 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잖아요. 엔젤이 야 먼저 받고 뭐 이게 받은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체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선택을 못 합니다. 근데 최소한 기업 가치라는 게 이렇구나. 기업 가치를 내는 방법은 이렇구나. 투자를 받아서 정자를 하게 되면 기업 가치가 이렇게 변하는구나 라는 거를 아시면은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